출제 경향을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첫 번째 이제 여기 1편이 이제 아까 봤던 공간정보법 그래프요. 이 법은 다시 이제 5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총칙 그래요. 거기 이제 몇 페이지예요? 여기가 총칙이라 쓰여 있죠? 1장 파트고요. 총칙이고 총칙 파트는 특징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용어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어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이제 2장은 토지의 등록 그래요. 토지 등록이고 토지 등록은 이제 이렇게 하죠. 토지를 등록을 하는데 토지에 토지 표시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토지 표시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지번, 지목, 경계, 면적입니다. 그래서 지번 어떻게 정하는지 한번 보셔야 돼. 두 번째가 이제 지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경계와 면적이 있고 특징은 지번이 매년 시험 나오다가 지금 한 4년째 쉬고 있습니다. 올해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 지목은 매년 시험 나와요. 기본적으로 2문제 이렇게. 그다음 이제 경계 면적이 있죠? 이건 둘 중에 1개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32일 시험은 지목이 1개 나오고 경계가 1개 나왔습니다. 이렇게 2개 나왔어요. 이제 제목이 이렇게 불러요. 토지의 등록이다. 됐고, 그럼 또 이제 두 번째는 자, 토지를 등록을 해야죠. 그래서 토지를 등록하는 장부가 뭐다? 그게 이제 3장의 지적 공부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처음 보는 단어는 자꾸 잘라야 돼요. 앞으로 지적 공부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잘라서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 이게 지적 공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 이게 뭐다? 지적 공부고. 여기 시험 나오면 요거 나와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물어보는 거. 보통 한 해 2문제. 이제 아까 이제 이렇게 보세요. 장부를 쭉 봤죠. 시험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음 중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또 이제 다음 중 지적도의 등록사항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올해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인 것은 이렇게 시험 나왔습니다. 이거 시험 나와요. 나오고 그다음 이제 특징이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적공부 공개라 그러거든요. 자, 공개인데 보통 한 해 한 문제 나왔어요. 한 개 나왔는데 올해 특징은 여기가 3문제 나왔어요. 공개 파트가. 그래서 이제 뭐 지적공부 열람하는 방법. 또 이제 장부 중에서 오늘 안 봤는데 그런 장부가 있어요.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그것도 올해 시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도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고. 자, 그럼 이제 순서 보세요. 2장은 토지 등록이죠. 3장은 지적 공부예요. 묶음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시켰어요. 딱 쓰여 있겠죠? 자, 근데 그 후에 내 토지의 지목이나 면적이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여기예요. 토지 이동이라 불러요. 자, 이동이란 말은 어디로 옮겼다 그 말이죠. 근데 봐요.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내 토지가 저만큼 도망갔어.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건 없지. 그러니까 이제 이 자가 뭔가 하면 이게 이제 그렇게 해요. 한자로 다를 이자예요. 토지가 다르게 변했다. 이제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제 또 여기서 이동은 토지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문제가 지적 공부랑 현실이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그럼 그때는 이제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죠. 그걸 지적 정리라고 불러요. 지적 공부를 정리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특징은 원래 여기가 기존 시험 문제 보통 한 4개 나왔거든요. 4문제. 기존 시험 문제는 올해 시험에 딱 1개 나왔어요. 올해 축적평이라는 거 이거 1개 시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고 이제 내년 시험은 그렇게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이제 토지이동 사유라 불러요. 사유란 말이 뭔가 하면 토지이동 종류 그 말이에요. 이제 이게 보통 한 2개쯤 나와야 돼. 일반적으로 이제. 올해는 안 나왔어요. 올해 안 나왔으니까 내년에 2개. 축적 변경 문제 매년 한 문제씩.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지적법 파트에서 공간정보법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여기예요. 지적 정리라는 거. 어려운 부분인데 올해는 시험이 안 나왔어요. 내년에는 2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이 여기가 지적이 아까 제가 쉬웠습니다 그랬잖아요. 비교한 건 요게 시험이 안 나왔어요. 한 개도. 그래서 쉬운 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한 5문제 정도, 4개 정도 나온다는 파트입니다. 올해는 좀 특수한 경우였어요.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딱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또 이제 이 토지동은 토지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랬죠. 문제가 토지 표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요 말아요. 해야지. 그게 이제 지적 측량.
하나 특징은 뭔가 하면, 자, 우리 시험은 보세요. 우리 시험은 지적 측량 기술자 뽑는 시험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 측량에 관련되는 기술적인 사항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죠. 우리 게 아니니까 그거는. 우리 시험은 그거 나와요. 주로 이제 나온 게 지적 측량의 대상 물어보는 거, 지적 측량 절차 물어보는 거. 이게 시험 나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지적 측량 적부 심사. 또 처음 보는 단어예요. 자, 제가 맨날 하던 말. 그러면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처음 봤죠? 무슨 뜻? 그대로 자르니까 지적 측량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심사해달라. 그게 이제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올해 5장 3문제 나왔어요. 대상 문제가 1개 나오고, 절차가 1개 나오고, 적부심사 1개 나오고, 3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보세요. 자, 제목이 딱딱 떨어져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게 뭔가 제목별로 시험에 나와요. 딱딱. 앞으로 공부할 때도 제목별로 자르시면 돼. 하나씩.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어요. 12문제 나오면 최소 11문제는 기출문제 반복이라고 했어요. 딱 그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하나, 이게 이제 요거였어요. 공간 정보 구비였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요거 와야죠. 이제. 두 번째는 부동산 등기법. 자, 보시고. 자, 목차 또 한번 뽑아 볼게요. 자, 등기법 파트고 첫 번째 이제 1장은 또 똑같아요. 총칙 또 나왔어요. 총칙. 언제 법학책은 1장이 총칙이에요. 민법 제일 앞에 뭐 있어요? 민법 총칙. 그 이유입니다. 이제. 총칙이고 여기는 이제 등기 종의, 등기 종류, 등기의 대상, 효력과 유효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여기 등기 종류 여기가 이제 시험 나와요. 하나씩. 그래서 혹시 그런 거 봤나요? 등기부를 딱 보다 보면 등기부에 1-1번 쓰여 있어요. 1-2번 쓰여 있어요. 1번, 2번이 아니고 그걸 이제 우리가 부기등기라 불러요. 그게 시험 나요. 부기등기라 불러요. 이제 여기 이제 종류, 이 파트가 이제 시험 나와요. 이제. 그럼 등기할 대상. 대상 당연히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나올 사항이에요. 이제. 그러면 자, 물어봐야죠. 그럼 등기할 대상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했잖아요. 정시명칭이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등기할 대상은 부동산이 되겠지. 또 다시 이제 부동산은 뭐와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 뭐 그 얘기죠.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등기 효력과 유효권. 이 파트는 특징. 등기 효력 유효권. 여기 특징, 여기 이제 등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파트가 거기 시험 나와요. 민법 시험에 나와요. 민법 시험에 냈으니까 또 낼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수업은 우리 수업에서 수업을 들으시고 문제는 민법으로 푸셔야 돼요. 올해 시험에 1개 나왔어요. 등기 효력 물어보는 거.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도 이제 시험 나오게 되면 뭐 등기할 등기 종류, 대상, 효력 파트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민법과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자, 2장은 이제 등기의 기간과 설비라 부르고요. 등기의 기간과 설비, 그러니까 이제 등기소가 와야 되겠죠. 이제. 설비가 이제 두 가지. 이제 사람은 이제 등기관이 있고 또 등기부가 있다. 그래서 이제 등기부, 요게 시험 나오겠죠. 이제. 아까 등기부 봤죠? 자, 등기부. 제일 앞부분에 있는 게 뭐다? 등기부 제일 앞에 세 부분이었잖아요. 첫 번째가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그 다음에 을구. 그거 물어보시면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건 아주 쉬운 문제고요. 일단 세 개 파트가 있다 아셔야 돼. 한 번 더.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을 등기한다? 그렇지. 토지 표시를 그랬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거 하시면 되죠. 그래서 등기부의 양식 이거 시험 나옵니다. 하나씩.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3장은 절차 총론 그래요. 뭔가 중요한 게 이 등기는 우리가 맨날 절차법이라고 불러요. 절차법. 절차법이고 총론이란 말은 등기 절차를 다 보겠다 그 말입니다. 절차 총론.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 하세요. 등기 신청 형태를 물어봐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갑과 을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등기할 때는 원칙은 갑과 을이 같이 와야 돼요. 그거를 공동 신청 그래요. 공동 신청. 또 이제 갑이나 을이나 일방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그게 단독 신청. 또는 갑과 을이 안 하고요. 국가가 등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간공서 촉탁 등기라 불러요. 올해 시험에 그 시험 나왔어요. 촉탁 등기 시험 나왔고.
직권 등기도 있고. 그래서 형태 파트 이게 이제 물어봅니다. 첫 번째 거. 두 번째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그래요. 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정보라고 돼 있죠? 정보는 다른 말로 서류 그러면 돼. 우리가 이제 서류예요. 뭔가면 등기하려면 등기소에 서류를 갖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첫 번째 신청 정보. 이게 이제 간단하게 등기 신청서 그 말이에요. 신청서고. 첨부 정보는 이제 요거 말고 또 추가되는 서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서류 파트.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 등기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셀프 등기하세요. 지금 셀프 등기 안 어려워요. 훨씬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 서류 파트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서류 파트를 잡아놓으시면 셀프 등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등기하실 분들은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 요관 조금은 혼자 등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법무사 비용 꽤 많이 들어갑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건 하면 학원 수강료 다 거둘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괜찮아요. 세 번째 이제 등기 신청 방식. 제가 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제가 다른 학원에서 실무 강의라고 해가지고 지금 실무 강의를 좀 하고 있어요. 중개 실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이에요. 수업하는데요. 이거 이제 올해 열심히 공부한 거거든요. 올 10월 달까지. 지금 이제 11월 달이죠. 수업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세요. 기억이 안 나? 배운 적이 없는데요? 배운 적이 없대요. 시험 나왔잖아 이번에. 그랬더니 그거 나왔어요? 이래요 또. 그래서 이제 이런 파트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이게 시험 공부하는 거랑 실무도 달라요 또. 그래서 이제 서류 파트에서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보시면 세 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 방식이죠. 자, 뭔가 하면 원래 등기할 때는 출석을 하겠죠. 근데 지금요 출석 안 하고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불러요. 등기 신청 방식 이렇게 되고. 뭐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청 후 절차. 신청 후인데 뭔가 하면 갑과 을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신을 딱 했어요. 그럼 이제 등기한이요. 그 등기를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등기 서류 딱 보니까 서류를 좀 잘못돼 왔어요. 서류에 빈칸이 있습니다. 그럼 등기한이요. 등기부 기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못하겠다. 돌려보내버립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그게 불러 각하 처분 그래요. 각하. 그게 여기 이제 시험 나오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 파트고 이제 총론 파트에서 절차 흐름만 잘 잡으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대신에 여기 좀 이제 좀 암기가 필요해요. 이제 어떻게 등기하는 형태 보셔야 되고 서류는 뭐가 있는지 보셔야 되고 두 가지가 이제 제일 어렵습니다. 자, 또 이제 3장에서는 총론 그랬고요. 4장과 5장 묶어서 여기를 강론 그래요. 그럼 이제 3장은 총론, 4장, 5장은 묶어서 절차, 강론 이렇게 하고. 강론 파트인데 또 잘랐어요. 첫 번째가 자, 4장은 표시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등기가 아까 거기에요. 표제부 등기. 그거를 표시등기라 불러요. 아까 했죠.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 등기한다? 토지의 표시를 그랬으니까. 그게 이제 4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 문제가요. 보통 한 7년에 한 문제 정도 나와요. 7년에 한 문제. 그럼 이제 최근에 29회 시험 나왔어요. 언제 나올까요? 36회쯤 나올 거예요. 이제 내용 간단해요. 이제. 별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 이제 5장이 권리등기. 자, 권리등기고, 권리등기가 이제 거기에요. 4장과 아까 갑구와 을구 묶어서 이제 권리등기라 불러요. 이제. 그럼 권리등기에서 자, 권리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가 뭐예요? 소유권 나오겠지. 소유권이 보통 세 문제. 이렇게 이제. 용익권 파트. 용익권 그랬습니다. 자, 용익이란 말은 뭔가면요. 용익은 사용 수익의 줄임말이에요. 사용 수익. 뭔가 그래서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게 전세권 이런 것들 이제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 특징은 민법 시간에 세 개를 묶어서 용익 물권 그랬거든요. 근데 임차권도 타인 토지 사용할 수 있죠. 임차권 포함시켜서 등기해서 용익권 그래요. 용익권 이렇게 한 문제 나옵니다. 한 해 하나씩. 저당권은 많이 들어봤고 저당권 파트도 한 해 하나씩. 그래서 올해 시험에 저당권 요 문제를 가장 어렵게 냈어요. 틀리라고 딱 냈어요. 문제 딱 제가 딱 봤는데요. 깝깝하더라고요. 내가 풀어봐도 깝깝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저당권 파트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구분 건물은 이제 우리 흔히 그렇게 해요. 구분 건물은
자, 구분했다 이 말은 잘랐다 그 말이죠. 구분할 수 있다. 뭔가 하면 보세요. 아파트 있죠. 백일동이 한 개 건물이죠. 백일동이. 근데 백일동을 이렇게 종으로 행으로 잘라놨죠. 그래서 구분 건물 그래요. 앞으로 이제 그래서 아파트가 대표적인 구분 건물입니다. 이 아파트도 이제 뭐 한 해 하나씩 꾸준히 나온 아파트고 오래전은 안 나왔어요. 오래전은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가등기. 가등기도 많이 들어봤죠. 이것도 한 해 하나씩 매년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요. 5장, 권리등기. 여기가 보통 한 해에 보통 한 6, 7개쯤 나와요. 많이 나오면 8개까지. 뭔가 하면 등기법 12문제 나오거든요. 12개 나오는데 여기가 보통 이렇게 나와요. 7개, 8개였겠지. 등기는 특징이 이제 3장과 5장 두 개가 이제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꾸 보셔야 돼, 이제. 그래서 자, 현재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뭐랄까요? 시험 나온 포인트는 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 법률 과목은요. 목차를 좀 잘 보시면 훨씬 좋아요. 뭔가 목차를 잡으면 그 법의 흐름을 쭉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보셨고 앞으로 수업은 이렇게 할 거예요. 수업은요. 자, 일단 등기법은 일단 나중으로 미루고요. 우선 그거 먼저 볼 거예요.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이거죠. 공간정보법이 있죠? 요 파트를 먼저 공부할 거예요. 먼저 공부를 쭉 하고 3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업으로는 보통 한 2주 하면 끝나요. 2주 하면 끝나요. 2주 하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4번 해가지고 4번이 이제 등기법 파트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업은 이제 등기법은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하고 이유는 뭔가 이 등기가 이제 민법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을 조금 공부하시고 보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적법 파트를 먼저 수업을 합니다. 이제.